안녕하세요. 현생하는 데이지입니다. 그동안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7월이 돼서야 왔는데요. 그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기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못 가고 계속 가정보육을 하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시간도 없고 이 집안일조차 제대로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정보육 한 지가 한 2주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도 찍기도 어렵고 가계부도 맨날 밀려서 아기 잘 때 몰아서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찌저찌 현금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7월달이 되어서야 이렇게 왔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6월달은 제가 미리 가계부와 이런 것들을 다 정산을 하고 마무리를 해두었어요. 그래야 7월을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도 짜고 다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을 켜고 또 찍는다는 것 자체가 좀 더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금 생활을 이어서 하자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7월 달 것까지 예산을 다 짜두었다는 점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7월 첫째 주를 다 현금 생활하면서 살았고요. 그리고 둘째 주 예산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 가계부 내역만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6월달 걸 안 봤기 때문에 6월달 정산한 것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계부부터 보러 가보실게요. 6월달 정산 내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항상 비슷한 금액입니다. 식비 70, 생필품 15, 건강 10, 의복미용 15, 자녀 10, 예비비 11만 6,658원, 저축 따로 빼두었던 1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41만 6,658원을 가지고 변동지출을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변동됐던 내역이 있었죠. 반찬 선결제를 하기 위해서 빼두었던 금액이 이제 아기가 반찬을 잘 안 먹고 하는 바람에 요거를 목적 자녀에 넣어놓고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20만 원 비용은 앞으로도 그냥 계속 목적 자녀 비용으로 넣어둔 다음에 사용을 할 생각이에요. 사실상 이것도 뭐 변동 지출과 다를 바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 목적에 넣어놓는다는 게 조금 덜 쓰게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변동에다 넣지 않고 여기다가 목적에 넣어서 사용을 하고 남는 비용은 어쨌든 계속 저축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목적에다가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사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 변동 지출 내역을 보시게 되면 122만 6,740원이라서 18만 9,918원을 저축을 했습니다. 요거는 여기 빼놓았던 10만원 저축 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이고요. 이렇게 해서 부수입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 6월달은 34만 6천원 정도를 저축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비하면 조금 적기는 한데 그래도 저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달은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로 이제 넘어왔고요. 7월은 똑같아요. 고정비용도 6월과 똑같고요. 대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반찬 비용 요거를 목적에다가 넣어놓고 뭐 반찬으로 쓰든 아니면 할인이에게 필요한 뭐 기저귀든 다른 비용에 사용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변동비용도 141만 6,658원 이렇게 지난달과 동일한 금액으로 살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7월은 총 5주로 나눠서 사용을 할 거고요. 첫째 주는 1일부터 5일, 둘째 주 6일부터 12일, 셋째 주 13일부터 19일, 넷째 주 20일부터 26일, 마지막 27일부터 31일까지가 5주 차입니다. 이렇게 해서 7월도 계획을 좀 짜두었는데 특별한 게 있다면
17일, 18일, 19일 이렇게 해서 2박 3일로 키즈 펜션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사실 남편이 미리 펜션비를 결제를 해놨고, 그리고 같이 가는 이제 할인이 친구네 가족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용은 남편이 모아둔 돈에서 일단 결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낼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7월 마지막 날 저희 엄마 생신이 있어서 이 전주에 같이 밥을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행사는 크게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갈 건데, 아직도 할인이가 가정보육을 계속 하고 있어요. 6월 그 중순에 저희가 이제 외조모상이 있었는데, 그때 다녀오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고 큰 소아과로 다시 갔는데, 파라인플루엔자 폐렴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폐렴 증상이 없어서 전혀 폐렴일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폐렴이어가지고 입원해서 한 3일 정도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해서 상태가 많이 호전이 돼가지고, 일단 그 이전에 좀 앓고 있다가 이제 입원을 해서 3일 치료 받은 거라서 이제 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완치 판정도 받아가지고 그 어린이집에 이제 확인서를 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등원을 하게 됐는데, 등원한 지 이제 3일 차죠. 이틀 다녀오고 세 번째 날 갔는데 그날 이제 또 다시 열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소아과를 갔는데 그 소아과에서 일단 목감기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약을 지어주셨고, 다음날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갔더니 이제 목에 이제 수포가 이제 생긴 거예요. 뭐 손, 발 이런 포지는 크게 안 났는데 그 열꽃 같은 느낌의 발진들이 이제 팔 쪽이랑 이제 다리 쪽에 이게 조그만하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큰 수포가 아니라서 저는 그냥 발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몸에 뭐라도 나면 그냥 수족구래요. 꼭 손바닥, 발바닥 막 이런 큰 수포가 나지 않아도 입에만 나는 게 구내염이고, 입 외에 이제 입안에 외에 다른 곳에 뭔가가 올라왔다 하면은 그건 무조건 그냥 수족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더 막 엄청 더 나쁘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바이러스는 아니고, 사실상 뭐 비슷한 같은 계열의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구내염이든 뭐 수족구든 큰 차이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할인이는 일단 수족구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먹으면서 치료를 받았어요. 이게 특별히 뭐 수족구에 대한 치료약이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바이러스제 먹으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기를 스스로 이겨내기를 약간 지나가는 그렇게 이겨내야 하는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이 넘은 거죠. 일주일이 넘었는데 이제 월요일부터는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 날 갑자기 이제 다 나아가는 팔에 한 3개가 빨갛게 다시 올라왔어요. 3개가. 그래가지고 이게 또 다 나을 때까지는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목요일 날 이제 몸에 포지는 다 이미 끝났고, 그리고 목에 있는 거를 이제 검사 받을 겸 이제 확인서도 받을 겸 목요일 날 이제 먹던 약도 다 떨어져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날 선생님께서 목에 수포 쬐까만 거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확인서를 써줄 수 없다. 이게 확인서를 써줄 수 있는 그 기준이 발열이 없고 수포가 하나라도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수포가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서는 받아올 수가 없었고, 주말 지나고 이제 월요일날 다시 와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진료받고 그 다음날에 수포가 또 3개가 올라오는 바람에 이게 끝날 때 끝나지 않는 이게 너무, 차라리 한 번 딱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먼저 올라왔던 것들은 이미 다 뭐 거의 없어졌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조그만하게 열꽃처럼 올라오다 보니까 금방 사라졌어요. 근데 이거 3개가 갑자기 올라오는 바람에
월요일도 지금 어린이집을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열도 다 떨어졌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스포가 다 들어가야 뭐 확인서를 받으러 가는 목적의 병원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원래 가려고 했던 것도 지금 굳이 안 가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보육 기간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한창 유행인 상태에서 어린이집 간다는 게 조금 한편으로 또 불안하기도 했는데 어차피 못 가는 상황이 됐으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데 지금 가정보육하는 기간 너무 길어져서 힘들어지고 있고 저도 저희 친정엄마도 많이 조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빨리 갔으면 하면서도 또 가서 걸리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들이 계속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지금 포진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주도 가정보육을 일단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 이렇게 찍는 거는 거의 3주 만에 시부모님 댁에 지금 아기가 갔어요. 그래도 이제 막 심한 상태도 아니기도 하고 그 포진 3개만 딱 남았기 때문에 너무 할인이를 보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해서 뭐 어차피 바깥 활동이나 이런 건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시댁에 가서 오늘은 놀다 오기로. 그래서 남편하고 둘이 가 있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7월 첫째 주 볼게요. 1일부터 5일까지에 대한 사용 내역이고요. 1일부터 보면 네, 시장에서 또 장을 보면서 김밥을 사가지고 왔고요.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간단하게 먹을 걸 또 샀습니다. 네, 간만에 다이소에 가서 왕창 구매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간 길에 거기 이마트도 있어가지고요. 이마트에서 이제 라면하고 이렇게 라면하고 그리고 그 뭐지? 크리스피 그 도넛 있잖아요. 그 설탕 발라진 도넛.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때가 이제 제가 대자연의 그 시기가 오는 바로 그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단 게 많이 땡겼나 봐요. 갑자기 그 도넛이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마트 갔더니 그걸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2상자에 14,000원인가 하는 거 그걸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동생 반바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마침 갔는데 9,900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반바지 하나 사줬어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때도 아침 산책을 갔어요. 할인이하고 그 푸시카 밀고 할인이 공간은 그 푸시카밖에 없어요. 거기서 이제 약간 갇혀있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유모차 대신이죠. 그걸 밀고 가는데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할인이가 계속 간식을 달라고 하는데 이날따라 간식을 안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이제 야쿠르트 아주머니 계셔가지고 아기가 먹을 수 있는 게 있냐, 당이 최대한 함유가 적은 걸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또 요구르트 XO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빨대 꽂아서 먹였는데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7개를 더 사서 총 8,000원을 내고 구매를 해왔고요. 그리고 GS 더 프레시에 가가지고 이때도 주전부리 산 것 같아요. 뭐 빵이랑 이런 것들 집에 있으니까 이제 간식도 더 많이 먹고 그래서 이것저것 자꾸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은 또 약속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약속은 아니고 집에 이제 잠깐 누가 방문을 하시기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 친구가 같이 오게 됐는데 그 친구가 와서 점심을 먹고 빨리 회사로 복귀를 해야 돼서 같이 짜장면을 시켜 먹었고요. 그리고 큰 소아과가 다녀왔고 이때예요. 이때 소아과를 갔다가 원래 확인서를 받아오고 싶었는데 목에 수포 하나가 있는 게 발견이 돼서 네, 그거를 못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물티슈 구매를 했고요. 좀 저렴하게 했어요. 그 마켓컬리에서 물티슈를 조금 쿠폰을 줘서 세일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베숲 거 좀 괜찮은 거 있어가지고 요거 사두었고요. 그리고 할인이 친구 생일 선물로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이 집에서 너무 심심해하니까 자꾸 이것저것 찾게 돼요.
뽀로로 도장놀이가 있는데 이게 스티커가 나와요. 도장처럼 꾹 누르면 스티커가 나와서 요즘 스티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서 집에서 놀려고 구매를 했고요. 지금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아침마다 나오면 이것부터 찾아요. 그 금요일에는 우유 떨어져서 우유 샀고, 할인이 간식 그 롯데백화점 안에 엘빈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엘빈즈에서 뭐 이것저것 과자랑 퓨레랑 구매를 해가지고 왔고요. 오트밀도 떨어져서 오트밀도 구매를 했고, 쿠팡 프레쉬로 또 이것저것 샀어요. 근데 집에서 할인이 또 반찬 계속해서 먹여야 되니까 그 아보카도 떨어져서 아보카도랑 방울토마토, 그리고 밥새우로 주먹밥을 해주면 그렇게 잘 먹는데요. 그래서 밥새우를 계속 사야지 하고 있다가 이게 어린이집 다니고 하면 집에서 먹는 게 적어가지고 안 사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해서 줬는데 너무 잘 먹어요. 진작 살 걸 그랬어요. 토요일에는 어제죠. 어제 저녁에 남편이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사장님이 계셔서 같이 밥 먹자, 술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남편이 술 먹으러 나갔어요. 저녁에. 엄마랑 저랑 이제 동생이랑 우린 뭐 먹을까? 맛있는 거 먹자 우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족발과 막국수를 시켜 먹었습니다. 제가 썼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 촬영하고 있는 오늘 5일, 오늘은 특별히 다른 지출은 없을 예정이라 무지출 도장을 찍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는 식비 지출이 좀 많았어요. 생필품도 다이소에서 좀 사가지고 지출이 좀 많았고, 그리고 목적에서도 좀 많이 나갔네요. 그래도 한번 사두면은 오래오래 이제 자주 사는 물품들이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목적에서 모아뒀다가 한 번씩 나가면 뭐 큰 지출이 예산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은 확실히 덜 되는 것 같아요. 그 맛에 목적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비, 생필품, 건강 요거 세 가지 정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61,023원이 나왔고요. 이번 주는 저축할 금액이 없어서 저축비 10만 원 빼놨던 거에서 복권을 긁어가지고 저축을 따로 해주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미 저축을 했기 때문에 어디다 했는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바인더로 넘어가서 다음 주 예산도 짜고 저축을 어디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권을 긁었는데 88,000원이 나와버려가지고 요거 다이데이 새로운 속지예요. 폭파하고 난 후로 새로운 속지고 여기다가 지금 88,000원을 전부 다 저축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광이라 좀 비치네요. 보시면 첫 번째 장 6만원 다 채웠고 두 번째 장에 28,000원을 다 넣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다이데이 속지에다가 몰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을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예산 바인더 가지고 왔고요. 푸드에서 원래 16만 원이거든요. 이번 주 예산이 16만 원인데 지난주에 그 마이너스 있었던 6만 1,000원 정도를 빼줄 거예요. 그래서 원래 98,977원인데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냥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빼주고요. 그리고 생필품에서 3만 원. 그리고 건강에서 2만 원. (10만 원) 3만 원, 아이고, 10만 원, 3만 원, 2만 원 해서 15만 원이고요. 제가 지난달, 그러니까 6월 달부터 그 의복 미용 자녀 예비비 요거를 해보니까 결국에 이거는 한 달 동안 그냥 사용하는 예산이지
이거를 주마다 굳이 넣어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이제 한 달 동안 필요할 때마다 이 안에서 빼서 쓰는 걸로 그렇게 조금 바꿨고요, 방식을. 그래서 예산 짤 때는 식비, 생필품, 건강 요 세 가지에서 금액을 빼서 주 예산을 짜주는 걸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15만 원, 네, 15만 원이고요. 요걸로 이제 주 예산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일단 2만 원씩 넣어줄게요. 월요일 2만 원, 화요일 2만 원, 수요일 2만 원, 목요일도 2만 원, 금요일은 혹시 모르니까 3만 원, 그리고 주말은 4만 원. 네, 이렇게 해서 예산도 다 짜주었습니다. 너무 짧게 끝난 것 같아서 목적이 얼마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목적에 남은 금액, 자녀, 자녀의 23만 3천 원, 그리고 경조사에는 50만 원 통장에 있고요. 네,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생필품에는 2만 5천 원 남아있고요. 건강, (9만 4천 원) 그리고 카드 3만 원. 요거는 7월 10 며칠 날 나가요. 마지막 할부 금액입니다. 여기 남았죠? 마지막 할부 금액 하면 이제 카드 값도 끝납니다. 예비비 15만 원. 그래도 지난번에 폭파한 이후로 목적이 조금 든든해졌어요. 나를 위한 금액 16,000원 남아있습니다. 한 번씩 폭발을 해야 이렇게 조금 목적이 든든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목적에 남아있는 금액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